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다니. 상의? 언제부터 너희가 나와 상의했니? 결혼하고 멀리 이사 간다는 것도 명절에 안 온다는 것도 다 일방적으로 통보했잖아. 그건 다른 문제죠. 이 아파트는 우리 가족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예요. 미래? 갑자기 무슨 미래? 아파트 물려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전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너희 마음대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알아서 살면 되지. 이제 내 인생도 내 맘대로 살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김명자입니다. 10년 전 아들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와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라 바쁘다는 말에 이해해 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민수야, 다음 주에 내려올 수 있니? 엄마가 좀 보고 싶어서.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날 때 꼭 찾아뵐게요. 그래, 알았어. 건강은 챙기고 있지? 네, 걱정 마세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그날의 통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제가 몇 번이고 전화를 해도 지금 회의 중이라거나 나중에 다시 걸게요. 라는 짧은 문자만 돌아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무슨 잘못한 거라도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바빠서 그래요. 제가 나중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은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결국 1년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 저도 연락을 줄였습니다. 민수 어머니, 아들 소식은 있어? 아니요. 바쁘대요. 도시 사람들은 다 바쁘다잖아요. 참 그렇지. 우리 자식들은 다 바빠서 부모 생각할 틈이 없나 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밤마다 핸드폰을 보며 혹시 민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전화벨 소리는 끝내 울리지 않았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새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설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저를 깨웠습니다. 오늘도 텅 빈 집에서 혼자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자들이 오면 앉힐 작은 의자들을 꺼내 놓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올해도 손주들 안 내려와요? 네, 박할머니. 다들 바쁘다네요. 해외여행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차린 음식은 어쩌려고요? 괜찮아요. 이웃분들 나눠드릴 거예요. 매년 그래왔잖아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풍성하게 차렸지만 결국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바빴습니다. 민수 어머니, 올해도 떡국 맛있네. 손주들이 복 받았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수다. 감사합니다, 김할아버지. 드시고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명절마다 서운함의 눈물을 삼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조차 무뎌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달력의 빨간 날이 되어버린 명절이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초인종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올해는 전화라도 올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차린 음식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텅 빈 의자들을 보며 습관처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파트 앞 텃밭에서 상추를 따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좀 삐끗했나 봐요. 텃밭 옆에서 일하던 이웃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일어날 수 있었지만 발목에 체중을 싣는 순간 다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김 할머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발목이 많이 부어오르네요. 그래야겠네. 고마워요.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혼자 가시기 힘들 것 같은데. 이웃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그리고 이 시간에 과연 누가 달려와 줄 수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가면 되겠어요. 집으로 돌아와 버스를 타고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접수를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접수 양식을 건네주었습니다. 환자분 인적사항과 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세요. 보호자 연락처요? 네, 환자분 상태에 따라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보호자 연락처란을 바라보며 펜을 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누구의 번호를 적어야 할까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아들. 아니면 이웃집 할머니?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제 번호를 한 번 더 적어야 할까요? 어르신, 적어주셨나요? 아, 네, 지금 적을게요. 결국 보호자 연락처란에는 제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간호사가 접수증을 받아들며 잠시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김영순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발목을 살펴보더니 엑스레이 촬영을 권했습니다. 골절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네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왔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이동하시기 불편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저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어요. 의사의 물음에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염자네요. 2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시고 다리를 최대한 올려서 쉬세요. 물리치료도 받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이 없으신가요? 당분간은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텐데. 의사의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모든 일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제 현실을 명확하게 직면했습니다. 아플 때 찾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것. 이제는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집에 돌아갈 힘을 모으며 문득 민수가 어렸을 때 아팠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밤새 열이 오르면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고 죽을 끓여주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아, 지금 엄마가 아프단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프다는 말조차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목 부상 후 일주일째, 아직도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부종은 좀 가라앉았지만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냉장고가 거의 비어서 어쩔 수 없이 근처 마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김 할머니, 다리는 좀 어떠세요? 아직 불편하네요, 박 할아버지.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네, 다행히 골절은 아니래요. 그냥 삐끗한 거래요. 우리 아파트 노인 회장인 박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발견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그 다리로 혼자 다니시면 위험한데. 아, 마트에 좀 가려고요.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마침 장 보러 가던 참이었어요. 박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마트까지 가는 동안 박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들이 있긴 한데 서울에 살아요. 아, 그렇군요. 저도 혼자 산 지 5년 됐습니다. 아내가 먼저 가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어요. 박 할아버지의 말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박 할아버지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고 제가 필요한 물건을 찾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제가 항상 사 먹는데 맛있어요. 그래요. 한번 사볼게요. 고마워요. 마트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할아버지는 제 장바구니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져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신데 이런 무거운 걸 어떻게 드세요? 다음부터는 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잘해왔는걸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우리 나이에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박 할아버지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인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도와주셔서. 별 말씀을요. 내일 물리치료 가신다고 하셨죠?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동행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니에요. 저도 일주일에 2번씩 그 병원에 가거든요. 허리 디스크 치료 받으러요. 이렇게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이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우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온기를 낯선 이웃에게서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네.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늘 무겁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권유로 아파트 노인정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발목 부상 이후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동행해 주던 박 할아버지는 오늘따라 제게 노인정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따뜻한 배려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김 할머니, 여기 새로 오신 분이에요.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회장님이 자주 얘기하시던 분이네요. 노인정 안에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긴장했지만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조금씩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저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웃 할머니가 내어주신 차를 받아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신다면서요? 네, 벌써 10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고, 저랑 비슷하네.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다 멀리 살아서 연락도 잘 안 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곳에 모인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하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 때랑은 달라. 그래도 서운하긴 하죠. 키울 때는 얼마나 애썼는데. 에이,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요. 우리끼리라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만난 최할머니는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모습도 닮아 금세 친해졌습니다. 김 할머니,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단체로 온천 여행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온천 여행이요? 네, 노인회에서 1년에 2번씩 가는 행사예요.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재밌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 좋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잘 결정하셨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노인정에서 돌아오는 길, 박 할아버지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재밌으셨죠? 네,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모두들 친절하시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처지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김 할머니도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박 할아버지의 말에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줄곧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 할아버지, 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도 자식분들이 연락 안 하시나요? 아들 둘, 딸 하나 있는데 다들 해외에 살아요. 명절 때 영상통화 한번 하는 게 전부죠.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이제는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서운해하고 기다리다 보면 세월만 가요. 박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허비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삶을 찾아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온천 여행 정말 기대되네요. 그럼요. 재밌게 다녀오실 거예요. 이제부터 좋은 일들만 생길 거예요. 집 앞에 도착해서 인사를 나누며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텃밭에서 박 할아버지와 함께 상추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노인정에 다닌 지 한 달 정도 지나 노인의 텃밭 가꾸기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날씨가 좋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김 할머니, 이 상추 참 잘 키우셨네요. 비결이 뭐예요? 별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돌봐주는 거죠. 역시 손맛이 다르네요. 다음에는 저도 가르쳐 주세요. 박 할아버지의 칭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텃밭 일은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니 더 즐거웠습니다. 상추를 따면서 박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손주분들은 자주 보세요? 아니요, 다들 해외에 있어서 2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코로나 이후로는 못 봤어요. 그럼 사진으로라도 자주 보시나요? 딸이 가끔 사진 보내주는데 솔직히 보면 더 보고 싶어져서 마음이 아파요. 박 할아버지의 말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아들이 결혼할 때 찍은 사진 한 장을 간직하고 있지만 볼 때마다 서운함이 커져 오래전부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진 볼 때마다 서운해서 이제는 안 봐요. 우리 같은 처지인 사람들 참 많아요. 노인정만 가도 대부분이 그렇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자의 아픔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10년간 쌓아두었던 서운함과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 점점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에는 전화라도 자주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며느님과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처음엔 나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멀어지더라고요. 자기 친정 부모님만 챙기고. 말을 하다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만 사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아니에요. 털어놓는 게 좋아요. 혼자 속으로 담아두면 병됩니다. 박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에 용기를 내어 더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다리 다쳤을 때 정말 서러웠어요. 아픈데 옆에 있어줄 사람 하나 없다는 게.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도 3년 전에 수술했을 때 비슷한 경험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에서 일주일 있었는데 자식들은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하고 결국 간병인 쓰고 혼자 버텼죠.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니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었는데 박 할아버지와는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좋네요. 저도요. 사실 노인정에서 김 할머니 처음 봤을 때부터 말 걸고 싶었어요. 정말요? 왜요? 뭐랄까, 비슷한 외로움이 보였달까요? 첫눈에 알아봤어요. 박 할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텃밭에서 일하던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정리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제가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같이 드실래요? 괜찮을까요? 배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배예요?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맛있잖아요. 박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를 들고 걸으며 문득 이런 일상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버림받았다기보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박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들을 기다리며 제 삶을 잊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행복을 찾아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게 끓였으니까 기대하세요. 기대됩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라.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열었고 그것이 생각보다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아픔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박할아버지와 알게 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 노인정 모임과 금요일 텃밭 가꾸기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벗 정도였지만 어느덧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한번 다녀올까요? 좋아요. 요즘은 걷는 것도 편해졌어요. 다리는 이제 완전히 나으셨나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가을날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박할아버지가 문득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우리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박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였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같이 산다니 결혼 말씀하시는 건가요? 꼭 결혼까진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해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박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며 외로움을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제안은 분명 진심이었고 저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함께 살면 어떨까? 거실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10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 주가 지나고 다시 박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노인정에서 모임을 마치고 둘이서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 제안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솔직히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시도해 볼 용기는 생겼어요. 정말인가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박할아버지의 눈빛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서서히 적응해 가면서. 박할아버지의 제안대로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는 그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일요일에는 제 집에서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 패턴과 습관을 알아갔습니다. 김 할머니, 솔직히 말해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니 정말 행복해요. 혼자 살 때는 시간이 그냥 흘러갔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를 만날 생각에 설레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어느 집에서 살까요? 제 집이 조금 더 넓으니까 제 집은 어떨까요? 좋아요. 근데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이네요. 우리 나이에 남 눈치 볼 필요 있나요? 우리 행복이 중요한 거죠. 박 할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에 집착하느라 놓쳐버린 제 삶을 이제는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인연이 저에게 또 다른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준비해 볼까요? 네, 천천히 짐을 정리해 볼게요. 박 할아버지의 집으로 이사를 결정하고 필요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며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할머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비결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역시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으니 더 맛있네요. 그러게요.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 밥맛도 좋아졌어요.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관계가 편안했습니다. 어르신, 저 내일 친구 만나러 가요. 그래요? 즐겁게 다녀오세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일찍 들어올게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김 할머니도 자기 시간 즐기세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 주민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 요즘 박 할아버지네서 산다면서요? 네, 그래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이고, 그 나이에 무슨. 자식들은 뭐라고 해요? 자식들이요. 제 삶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죠. 이웃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하고 변명했을 텐데 이제는 제 선택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웃과 있었던 일을 박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네, 좀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역시 김 할머니는 강하시네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화가 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들 시선보다 내 행복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동반자와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저만의 새로운 행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박 할아버지는 작은 텃밭에 꽃을 심자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꽃밭을 가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꽃들이 피면 정말 예쁠 거예요. 네, 우리가 함께 가꾸는 거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김 할머니, 우리 같이 살기로 한 거 후회 없으시죠?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꽃을 심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문득 박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김할머니, 혹시 아들에게 우리 사이 이야기 해보셨어요? 아니요. 연락을 안 하니까요. 그럼 아들은 모르는 거네요. 아마도요. 하지만 알게 되면 어떨까 걱정이 되긴 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 없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박 할아버지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가끔 걱정되었지만 이제는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 뿐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동거인일 뿐이에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네, 동거인이면서 또 좋은 친구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법적인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형식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각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네요. 네, 매일이 행복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내일은 노인정 가는 날이네요. 함께 가요. 네, 같이 가요. 좋은 밤 되세요, 할아버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비록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편안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해의 전만 해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매일이 감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빈자리를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일요일 아침 박 할아버지와 함께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어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공원에 산책 갈까요? 좋아요. 점심 먹고 가요. 요즘 마음이 편해 보이시네요. 그러게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게 뭔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누가 왔을까 의아했지만 아마도 택배일 거라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10년 만에 처음 보는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네가 웬일이야?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아들을 보니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민수 뒤에는 며느리 혜진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 혜진이도 왔구나.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민수의 시선이 박 할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아, 이쪽은 박 할아버지야. 지금 같이 살고 있어. 네? 같이 살고 계시다고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민수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씨죠? 어머님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거실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이 처음 보는 박 할아버지까지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저희가 어머님 소식을 듣고 소식? 무슨 소식? 동네 분이 어머님이 남자분과 같이 산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민수에게 제 상황을 알렸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마도 동네에서 수군거리던 이야기가 민수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온 거니? 네, 걱정이 되어서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신 줄 알았는데. 민수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제가 박 할아버지와 산다는 사실이 놀라웠을 뿐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어머니, 저희가 정말 바빠서 그랬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도 키우느라. 민수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잠시 민수와 이야기 좀 할게요. 네, 그러세요. 저는 마트에 좀 다녀올게요. 박 할아버지는 상황을 이해하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아저씨랑 같이 사세요? 그래, 벌써 6개월 됐어. 왜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다리 다쳤을 때 도와줬어. 서로 의지하다 보니 이렇게 됐지. 민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새로운 남자와 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갑작스러워서요. 동네에서 소문도 안 좋게 날 텐데. 동네 소문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민수는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며느리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못 찾아뵙고 연락도 못 드려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래도 어머님, 이렇게 남자분이랑 같이 사시는 건 좀. 혜진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10년 동안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제 삶에 간섭하려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외롭고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대화가 오가는 내내 불편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결국 민수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집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진짜 이유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것은 제 안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집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온 거구나. 집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인데? 10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다가 갑자기 와서 집 이야기부터 꺼내면 그렇게밖에 안 들리지.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본심을 간파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둘째 아이 학교 때문에 집이 필요해서요. 어머니 집이 학군이 좋잖아요. 그래서 엄마 보고 나가라는 거니? 그건 아니고 어머니가 지금 다른 분이랑 사시니까 혹시 집을 저희에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아들의 진짜 의도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와 사는 것을 기회로 삼아 집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무 실망이다. 엄마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집 이야기라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더 이상 말하지 마. 나가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10년 동안 어디 있었니? 말을 마치자마자 현관문이 열리고 박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직감한 듯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야, 집은 아직 4명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난 박 할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살 거니까 너희는 너희 살 집 알아봐. 어머니, 너무하세요. 저희도 어머니 걱정해서 온 건데. 그만 가보렴. 다음에 정말 엄마 보고 싶을 때 와. 긴 침묵 끝에 민수와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잖아요. 그래? 난 너희 엄마야. 하지만 이제는 내 삶도 있어. 그걸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민수와 혜진이 떠난 후 거실에 혼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들과의 재회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진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박 할아버지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드님인데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조금은 아프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행복을 찾아야죠.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에 매달리며 살았던 지난 10년을 뒤로하고 이제는 진정한 제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찾아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시 왔어요. 그래, 들어오렴. 민수와 혜진이 들어왔고 이번에는 손자들도 함께였습니다. 벌써 초등학생이 된 첫째와 유치원생인 둘째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손자들을 갑자기 마주하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손자들. 많이 컸구나. 손자들을 안아보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낯설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사진 속의 할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그래, 들어와서 앉으렴. 거실에 앉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집 문제 때문에 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솔직하게 말해보렴. 저희가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 동네로 오고 싶어요. 근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혹시 어머니 집을 저희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는 지금 박 선생님과 사시니까. 역시나 집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노골적으로 집을 요구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살아온 곳이야. 쉽게 내줄 수 없어. 하지만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박 선생님과 사시잖아요. 두 분이 따로 집을 마련하시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너희 때문에 이사 갈 생각 없어. 혜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럼 10년 동안 왜 연락 한 번 없었니? 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민수와 혜진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그때 손자 중 첫째가 불쑥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뭐라고? 아빠가 할머니 집에 가면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순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1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말입니다. 그랬구나.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아빠가 잘못 알려준 거야. 민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자의 순진한 질문으로 인해 민수의 거짓말이 탄로난 것입니다. 어머니, 그게 아이들이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봐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집을 차지하고 싶었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10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집을 달라니 그것도 아이들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말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제 잘못이에요. 민수야, 이제 그만 가렴. 더 이상 할 말 없어. 어머니, 제발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그때 박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듯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박 선생님, 이건 가족 간의 일입니다.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맞아요. 가족 간의 일이죠.
그런데 민수 씨는 10년 동안 어머님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민수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네요. 다시 찾아뵐게요. 그럴 필요 없어. 이제 그만 가보렴. 민수와 혜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어머니예요.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나도 그 사실은 잊지 않을게. 하지만 이제는 내 삶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아들 가족이 떠난 후 거실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듯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박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보다 남이어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 김 할머니, 이제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에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과의 재회는 상상과 너무 달랐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해볼게요. 김 할머니 기운 차리셔야죠. 고마워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이제는 진정한 제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에 매달리며 허비한 시간들은 이제 뒤로 하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며칠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현관에서 민수를 맞이하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들어와. 박 선생님은 안 계신가요? 노인의 모임 갔어. 무슨 일로 또 왔니? 거실에 앉자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지난번에 너무 실례했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 때문에 온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민수의 얼굴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떤 의미야? 사실 어머니가 다른 남자분과 사신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이 컸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들은 아들의 솔직한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 할아버지와 산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니? 처음에는 그랬어요.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사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민수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외롭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말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추는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거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는 10년 동안 어머니를 그냥 혼자 계시는 줄만 알았어요. 가끔 생각은 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았죠. 그랬지.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뭔가 제자리를 잃은 것 같았어요. 민수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제 삶에 간섭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가 연락도 없었을 때 나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아플 때도 명절에도 혼자였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동안 니네 집에는 사부인이 자주 오셨겠지? 명절마다, 아이들 생일마다. 민수의 표정에서 죄책감이 읽혔습니다. 제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과는 자주 왕래하면서 저는 소외시켰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네, 장모님은 자주 오셨어요.
혜진이가 외동딸이라. 그래? 이해해. 사위는 귀한 존재니까.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괜찮아.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반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불효자였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염치 없지만 아직도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예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고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 어머니가 다른 분과 행복하게 사시는 것, 이제는 인정할게요. 다만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건 원치 않아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그의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니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말 자주 찾아뵐게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알아야 하니까요. 민수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이 또 다른 빈말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손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할아버지와 사는 것은 정말 괜찮은 거예요. 결혼은 안 하시고. 너무 사적인 질문이구나. 우리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야. 그 이상 궁금해할 필요 없어.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네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 아이들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 기다릴게. 민수가 떠나고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아들이 약속을 지킬지, 이번에는 정말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것 같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달라질까요? 글쎄요. 사람이 쉽게 바뀌진 않죠.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손자들도 보고 싶고, 김 할머니, 무슨 결정을 내리든 저는 항상 지지할게요. 박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편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단순히 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일요일 아침, 약속대로 민수가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손자들은 낯설어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가 특별히 골랐어요. 받으세요. 고마워. 들어와서 앉으렴. 거실에 모두 앉았을 때 첫째 손자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손자의 모습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요. 글쎄, 마지막으로 봤을 때 네가 2살이었으니까 기억하기 어렵겠구나. 아빠가 할머니 사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이요. 그랬구나. 반가워, 우리 손자. 손자의 순수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가 적어도 가족 사진은 보여주며 저에 대해 이야기해줬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한 달에 최소 2번은 꼭 오겠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그리고 아이들이 어머니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1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손자들과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혜진이 주방으로 가서 가져온 음식을 꺼내놓았습니다. 직접 준비해온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들 준비했어요. 예전에 해주셨던 거 기억나서. 고마워, 혜진아.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 박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이번에는 더 공손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려고요. 민수의 말에 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에 대해, 혜진은 아이들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우리 집에도 놀러 오세요. 그래, 초대해주면 꼭 갈게. 약속이에요. 제 방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손자의 순수한 제안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모르는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면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가 집 계약을 했어요. 이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 댁에서 30분 거리예요. 그래? 잘 됐구나.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니 집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 없어요. 어머니의 삶을 존중하려고요. 민수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집에 대한 욕심이 없다니 정말 마음을 바꾼 것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고맙구나. 이해해줘서. 근데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앞으로 어머니 생신이나 명절에는 저희 집에도 꼭 오셨으면 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시간이 되면 가볼게.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도 함께 오셔도 돼요. 민수의 말에 놀랐습니다. 박 할아버지까지 초대한다는 것은 정말 제 삶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고맙구나, 민수야. 모두가 돌아간 후 박 할아버지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네, 생각보다 좋았어요. 민수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죠. 특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요. 그래도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달라진다는 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진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아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제 곁에는 박 할아버지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더 당당할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가족이니까요. 박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가족이란 꼭 피로 맺어진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힘들 때 함께 해주고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혈연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든 그렇지 않든 저에게는 이미 소중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닌 진심임을 깨달았습니다. 10년의 외로움 끝에 찾아온 늦은 행복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행복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저처럼 오랜 세월 자식을 기다리며 외로움을 견디신 분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언제나 곁에서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눈물의 세월을 견디고 찾아온 작은 행복, 그것을 꼭 붙잡으세요.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